바람이 무척 차갑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 이 동영상은 1960년 3.15 부정선거, 그리고 87년 구로구청 항쟁, 87년 노태우 부정선거, 그리고 재작년이 됐네요, 벌써. 2012년 4월 총선의 부정선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2012년 12월에 있었던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동영상인데요. 여기 빨간 옷을 입고 계신 우리 안단태님, 1인 미디어인데요. 안단태님이 너무너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서울역, 그리고 청계광장, 그리고 대한문, 이 세 곳에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규탄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에서 이야기하는 주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께서 12월 19일 투표를 하셨는데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을 비롯한 총체적 부정선거 세력들은 여러분이 투표하기 하루 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이미 개표 자료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투표가 끝나자마자 방송 3사에 임의로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선택과 전혀 관계가 없는 조작된 개표 자료를 방송에 내보냈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2013년 1월 4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의거해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쟁송과 관련해서 두 가지 소송이 있습니다. 당선무효소송은 당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당선무효소송은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만이 할 수 있고, 선거무효소송은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당선무효소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2013년 1월 4일 제기한 전국에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선거무효소송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이 소송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쟁송은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근거해서 모든 사안을 우선하며 18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법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마저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로 대한민국은 무법, 탈법, 불법 공화국의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보셨겠지만 1960년 김주열 열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민주시민들이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부정선거를 규탄한, 그로 인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왔습니다. 1980년 전남도청의 윤상원 여사, 1987년 이한열 열사의 빚값과 목숨값으로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결코 빼앗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 주권을 누리려고 헌법을 위반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직선거법을 짓밟아서 현행법 질서를 무너뜨린 이명박과 박근혜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다스려야만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마음이 사무치면 꽃이 피고 시절 인연이 닿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물결이 거대한 파도가 돼서 부정부패, 부정선거를 자행한 세력들을 법으로 징치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기 남양주시는 총 119개의 투표구가 있었습니다. 대표 상황표는 중앙선관위의 대통령 선거 마지막 결정서입니다. 대표 상황표를 투표구별로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남양주시에 119개의 투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97개의 개표 상황표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인수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임의로 조작해서 개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어찌 저 박근혜가 합법적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없습니다. 다 함께 규탄의 목소리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대한문 앞을 지나가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저희는 이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진실의 역사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하루빨리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속행해야만 여러분의 주권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행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대법원이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속행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35조에 근거해서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아시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보다 더 많은 분들과 내용을 공유해서 이 자리에 나오기 어려우시면 트윗, 페이스북을 통한 SNS에서 진실을 알려주시고 공유하셔서 전 국민적 규탄의 물결을 만들어서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북한을 분란시키고 내란을 자행한 이명박을 반드시 감옥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명박을 처벌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거리에서 시작되었고 거리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선거가 정당하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날 수많은 민주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부정선거를 바로잡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공직선거법 279개정에 달하는 모든 법조항을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알지 못해도 운전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상식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의 정신과 공직선거법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집회를 끝내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은 영국과 미국의 영미법을 도입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도 민주주의를 실시할 때 초창기에 수많은 부정선거가 자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부정선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당선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학교에서나 대입 수능 시험 보실 때 한 문제를 훔쳐봤든 두 문제를 훔쳐봤든 그 수와 관계없이 부적격자로 처리하고 아예 시험 볼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18대 대통령 선거와 연관지으면 박근혜 씨는 이미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관위가 1993년도에 국회 통합선거법을 제출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1년 동안 검토한 결과 전자개표기 도입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재정부 치고조 공직선거법 178조에다가 모두 수록해 놓았습니다. 전자개표기는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보궐선거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도 참 안타깝습니다. 보궐선거 등이라는 개념은 공직선거법에 있지만 국회의원들마저도 보궐선거 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등이라면 4개의 선거를 이야기합니다. 보궐선거, 재선거, 중원선거, 연기된 선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4개의 선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지방 동시선거 이 3가지 선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궐선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내 교섭단체 간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습니다. 원칙은 수개표이고 보조장치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그것도 보궐선거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동영상을 확인해 보십시오. 수개표가 원칙이라면 수개표를 먼저 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전자개표기를 먼저 사용하고 수개표를 사용했다는 것은 순서가 되었겠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관보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때까지는 전자개표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다, 불법이다라고 소송을 제기하니까 그때서야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라고 국민들 호도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이대로 놔둬야 될까요? 중앙선관위는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태동된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된 헌법기관의 장이 현직 대법관입니다. 현직 대법관이 불법을 자행해놓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그들의 선별하고 봐주고 있는 이 엉터리 공화국 대한민국 반드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중앙선관위 바로잡고 또 한 가지,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형사소송은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근거해서
6개월 안에 형사고발 조치를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2013년 5월 9일 여러분 마음속 정치적 부정선거에 표명해주었던 전 대통령 이명박, 18대 대통령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 18대 대통령 새누리당 총괄선거대책 본부장 김무성,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댓글녀 김하영,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문상부, 이 9명을 형법 87조 내란죄, 형법 91조 국권문란죄,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촉구합니다. 검찰은 지금 즉시 이명박과 박근혜를 비롯한 국권문란 내란 사람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곳에 매우 소중한 분들 와 계시는데요. 우리 성균관대학교 김태동 교수님도 하셨고요. 그리고 전 국정원의 정치과장, 안전기획부 정치과장이었던 김필원 선거소송인단 대표, 그리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한영수 대표를 위시해서 비밀 그룹인데 어떤 분들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여하튼 간에 비밀 그룹의 그룹원들이 여기에 와 계십니다. 저희들이 더욱 정진하고 열심히 해서 박근혜 사태, 박근혜 퇴진, 이명박 처벌을 앞당기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니까 신납니다. 부정선거 백서 네. 부정선거 백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라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천인공노할 중앙선관위의 개표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국가정보원, 국방부의 기무사령부, 사이버사령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가보훈처 등을 비롯한 정체적 관권 부정선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사건입니다. 윤종훈 목사의 십자군 알바단이라고 하는,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시발단이라는 유사사무소 법에 유사사무소 설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당선 무효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댓글녀 김하영과 관련해서 후보 당사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박근혜 씨의 허위사실 유포죄, 지금 당장 자진해서 퇴진하고 사임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전에 동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승만처럼 하야하고 어디로 꽁무니를 빼야 될 것입니다. 이 4가지 사건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의 공문, 그리고 언론에 보도한 모든 내용을 집약해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지난 2013년 9월 10일 발간해서 잘 팔리고 있었는데, 특히 천주교 정의교연 전국사재단 박창신 원로 신부님께서 방송을 통해서 고발한 이후에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는데, 불티나게 법무부 장관, 가짜 장관이지요. 가짜 대통령이 임명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황교안은 가짜 장관입니다. 그래서 김필원 대표를 비롯해서 한영수 대표 두 분께서 박근혜 씨는 2013년 1월 4일 대통령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고, 정호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국무위원들과 국정원장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비롯한 박근혜가 임명한 가짜 국무위원들과 요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잘했죠? 네, 잘했으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랬는데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 백서 판매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안은 대법원과 소송 중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할 것이 아니라 관할 변경 신청을 해놓았는데 본안 소송도 하기 전에 본안을 다투기도 전에 안타깝게 팔면 안 된다, 배포하면 안 된다라고 법원이 결정했지만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통해서 황교안이 직접 본안을 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뒤늦게나마 법원의 판단 환영합니다. 환영해야 되겠죠? 네. 본안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 본안을 다룰 분들이 두 분 여기 와 계시는데 김필원 대표와 한영수 대표 이 두 분이 진두지휘를 할 것입니다. 더 잘하라고, 용기 내라고, 꼭 이긴다고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수 받으신 분들 행복할 것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심각하게 판단을 해서 가짜 정권이기 때문에, 불법 정권이기 때문에 이미 헌정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들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법원이 속히 판결을 하지 않으면 부정선거 백서 강매할 용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강매를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강매하면 저희들에게 이행하지 않는다는 벌금이 부과가 될 건데 그게 한 1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루에? 매일 1000권 이상씩 팔아야 벌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정선거 백서, 저는 그 야매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 저희들은 팔지 않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청계광장에서 온 문익환 목사님, 통일의 아버지라고 하는 문익환 목사님 추모 문화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국회의가 하면 안 가려고 그러는데 문익환 목사님이기 때문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힘내서 용기 내서 박근혜 퇴진과 이명박 처벌의 그날까지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음 많았네. 강영주 수석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이 판사가 판결을 내렸고요. 하루에 뭐 저희가 책을 뭐 막 판다 그러면 100만 원씩 내게 만들었어요, 벌금을. 그러니까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안이 안 들어갔어요. 자기네가 이제 가처분이 들어가게 되면 안건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본안이라는 것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거는 법원에다가 본안을 내놔라라고 명령을 재판부에서 했고요.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 사안을 가지고 법정에서 싸울 것이고, 그거와 더불어서 두 분 대표님께서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 황교안은 정당한 법무부 장관이 아니므로 직무 정지를 신청한다고 했고요. 그 청와대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직무 정지를 하는 신청을 했고요. 재판에 들어가는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박근혜는 빨리 해라. 당선을 하고 지금 임기를 채우고 있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빨리 그거에 대한 재판을 하라, 그런 재판을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처분에 대한 빨리 관할 변경 이런 것도 했었고 그랬는데 다 안 지킨 거고 그냥 막무가내로 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법을 웃기게 보고서 자기 맘대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똑바로 알고 황교안 법무부장과 직무정지했고 선거 무효소송인단 다음 카페에 가시면 국민의 재판 이런 거 있습니다. 국민의 재판 거기 가시면 소송 진행 이런 거 있어요. 이명박! 깜깜해라! 네. 네! 그 소송 진행 쪽에 가시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퍼다 주시기 바랍니다.